행궁동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화서행궁을 마주보고 서 있는 작은 도서관, 책꽂이비 있다. 행궁동을 방문한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커피와 함께 독서를 즐기기도 한다.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독서 모임이나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책꽂이를 운영하며 책과 함께 살아가는 작가 최준영 씨를 만나보았다. 입구에서부터 어린아이의 동심을 가득 품은 동화책들이 우리를 맞이한다. 여기에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진 벽과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더해지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준영 씨의 책에 대한 애정이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것만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리 인문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2000년도에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서 작가 생활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9권 정도의 책을 냈고요. 작가이면서 또 인문학 강의를 하고 다녀요. 저는 좀 독특하게 힘겹게 사는 이웃들, 노숙인들, 미혼모,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들, 교도소 재소자, 우리 사회에서 힘겹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한 20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거리의 인문학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리의 인문학자라는 별명으로 전국에 있는 도서관, 평생학습관, 교도소, 노숙인 쉼터, 미혼모 시설 이런 데 다니면서 인문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됐고 그 만난 사람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줄기차게 진행해 오고 있고요.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좀 둥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마침 이 수원에 성곽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죠. 행궁동길에 제가 둥지를 텄습니다. 제 둥지 이름은 작은 도서관 책꽂이 또는 인문독서 공동체 책꽂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책꽂이라는 둥지의 주인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최준영의 책꽂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30개 정도의 키워드를 배경 지식이 될 만한 책들로 풀어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한 300여 권의 책을 인용하면서 책 읽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한테 큐레이션 개념으로 어떤 책을, 어떤 주제의 책을 읽어야 되는지를 안내하는 책이었는데 제목이 독특하게도 최준영의 책꽂이예요. 출판사에서 그 제목을 지어준 게 고집스럽게 책을 읽으면서 산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책꽂이라고 별명 책 제목을 지었는데 저희 작은 도서관 이름도 이제 제 책 제목에 따서 책꽂이라고 지었는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문학 강의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하고 이 책꽂이를 통해서 수시로 모임도 하고 같이 책도 읽고 때로는 인문학 강의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만든 곳이 작은 도서관 책꽂이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시나리오 분야로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는데요. 극영화 시나리오 분야니까 시나리오 작가로 활약을 했어야 됐겠죠. 신춘문예에 썼던 작품도 굉장히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굉장히 쟁쟁한 감독들이 제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아줬을 정도로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역량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시나리오 분야는 영화계는 일종의 기다림의 이야기라 할까요? 작품을 하나 써서 그것이 완성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영화 작업은 개인 작업이 아니라 감독, 스텝, 라인,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합을 맞춰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써서 그것이 수익이 창출되고 생계에 도움이 되려면 굉장히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데 저는 그때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시나리오만 쓰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일찍이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의 삶을 사는 노숙인 분들이나 또 힘겹게 우리 사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미혼모들, 한부모 여성 가장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소양을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인문학 노숙인을 비롯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의는 일방적으로 제가 지식을 전달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소통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난한 삶의 과정을 들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뭉클한 얘기도 있고 감동적인 얘기도 있고
슬픈 얘기도 있고 그래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틈틈이 기록했던 것들을 짤막짤막한 글로 SNS에 공유도 하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또 감동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SNS 썼던 글들 또는 블로그나 제 개인 공간에 썼던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9권의 책을 내게 됐습니다. 동화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면 행궁동과 수원화성의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를 맞이한다. 수많은 차들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행궁동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롭다. 그리고 누구나 아름다운 풍경을 벗삼아 준영 씨가 읽어온 수천 권의 책들을 읽어볼 수 있다. 그는 왜 기꺼이 이들을 위한 둥지를 만들었을까? 그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일까?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공저 한 권 포함해서 총 9권의 책을 냈는데요. 책 제목들이 좀 독특해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 책 제목에 담겨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노숙인들하고 인문학 강의 오래 하다 보니까 노숙인들의 결핍에 제가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결핍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결핍을 즐겨라 라는 책 제목을 붙여서 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요. 제 책 중에서는 또 작년에 같은 결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을 또 한 권 냈는데요. 결핍의 힘이라는 책을 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뭔가 결핍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그것 자체가 결핍이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이미 많이 드신 게 또 결핍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젊은이들은 또 요즘 뭐 MZ세들 같은 경우는 또 취업난이라든가 진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핍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누구에게나 각자 처한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이 도망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쫓아보고 달라붙는 결핍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결핍을 회피하지 말고 결핍을 즐겨라.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결핍에서 나온다. 왜냐면 부족한 게 없다면 노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 결핍을 극복하기 노력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자기를 발전시키는 과정이고, 또 그런 결핍이 극복되어지고 그 결핍을 자기가 잘 어루만질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비관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노숙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한번 소외된 분들이잖아요. 실패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많이 접했는데, 그분들에게 결핍은 당신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나한테도 결핍이 있고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는 거니까 그 결핍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핍을 어루만지고 인정하면서 결핍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했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모아서 결핍을 즐겨라, 그리고 또 작년에 결핍의 힘이라는 책에 두 권의 책을 내게 됐는데, 그 책이 9권의 제 책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제 삶의 과정들이 녹아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씨가 읽고 써온 수많은 책들과 책꽂이라는 공간에는 그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책과 함께 살아가고 책을 통해 소통하며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우리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고집스럽게 책을 읽으며 살아간다는 뜻의 책고집. 그의 책에 대한 애정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은 앞으로도 고집스럽게 계속될 것이다.